네.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예,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문자 수가 100만 명 넘었고요. 9만 명이 국민인수위원으로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18만 건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열심히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먼저 우리 장관들 그리고 또 수석들이 보고들을 들었을 텐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1번가에 직접 또 정책을 제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해주셨는지요? 그 정책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말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연해 있었던 불공정 사례들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는 창구를 광화문 1번가에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화문 1번가에서 불공정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받는 특별기관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불공정 사례들을 신고를 해주셨고요. 그 신고한 사항들 가운데 바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정부 부처에다 넘겨서 해결하도록 했고, 제도 개선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발표한 정책 속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좀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모두 다 바라실 텐데요. 오늘 각 부처에서 오신 장관 또 수석님들께서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오셨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꼭 답변을 직접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영원할 순 없지만 좋은 제도는 영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더 작아서 재밌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달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한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또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이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 더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겠지만 두고두고 세금의 부담이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 취업 연령층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그런 사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인구 분포 변화를 우리가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 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일자리였다고 들었는데, 국민 제안이 그만큼 또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왔던 제안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딸이 전부 아이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 명 더 낳지 그러냐 이러면 둘 다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뭐 아예 아이 하나 갖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라는 분들이 많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많은 대책들을 이미 앞에서 장관님들이나 수석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끔 뭐 하겠다라는 정책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근원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제 이것을 빨리 확립하고 또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가족 생각이 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옆자리가 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희 둘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허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객석에 보이셨거든요. 네네. 네. 김정숙 여사님이 몰래 지금 와 계신데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래 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불러도 안녕하세요.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는 이니와 쑥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벌써 100일이 됐다고 그러네요. 저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애써주신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여사님 하면 유쾌하고 친절한 정숙 씨 이런 단어 참 많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00일간의 모습들을 키워드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죠? 함께입니다. 네, 어떤 자. 모습이 나올까요? 함께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수해복구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뭐 잘 어울리시네요 일단. 네. 어떤 중대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부대장처럼 보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날 하여튼 갑작스럽게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장님께서 특별히 이 동의 그러니까 구민들이죠. 그분들의 이제 가재 도구를 먼저 살피시느라고 며칠 동안 자신의 집은 내팽겨쳐 두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요. 네. 정말 너무 처참하고 너무나도 수해에 상처가 깊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피할 네. 수도 없었고, 예. 손이 정말 1000개가 있었으면은 1000개 가지고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때 네. 손이 많이 아프셔서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면서까지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감동을 하기도 하셨었죠. 네, 저는 김정숙 여사님의 어떤 그 뉴스들을 보면은 키워드가 이게 있더라고요. 김정숙 띄고 뒤늦게 하면은 나오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게 뭘까요? 네, 저만 알고 있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뉴스들, 뒤늦게 화제가 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의 마음과 또 삶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정말 작은 부분들까지 챙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 궁금해요. 이제 부부이시니까요. 요것만큼은 꼭 하라고 늘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런 쓴소리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죠.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요번에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오늘 취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대통령 내외분 또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좀 많이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민인수위원회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강화문 1번가를 통한 이런 소통 노력, 또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6년 찬 국민 소통 수석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계셔서 아마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직접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당원의 권리당원,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